자, 개념을 한번 쭉 정리할게요. 얘들아, 이거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개념이 별로 없어. 근데 이 몇 개 없는 개념이 안 되면 진짜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 없는 개념 정확하게 숙지하고 기본적으로 유형 학습을 해야 돼, 좀. 해볼게. 자, 오늘은 순열을 합시다.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이거든? 여러분들은 이 P만 잘 기억하면 돼. 우리가 순열을 기호로 NPR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이유가 이 P라서 그래. 그냥 이름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럼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n개의 서로 다른 것 중에 좀 천천히 쓸게 다 외우세요.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부른다. 서로 다른 알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근데 그 순열의 서로 다른 인계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안 썼네.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부르는데 그 경우의 수를 순열의 수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어수선하다. 그만 먹어라. 그래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의 수라고 부르자. 하는 을 순열의 수라고 부르기로 할게. 자, 지금 외워. 문장 그대로 이 정의는 그냥 깔끔하게 딱 외워버려.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누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여기서 뽑는 데까지는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 얘들아. 뽑는 건 그냥 이제 말 그대로 택하는 거, 뽑는 거니까. 뽑는다랑 동의어가 택한다야, 얘들아. 근데 여기서 일렬로 나열, 여기서 이제 순서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멘트를 보고, 아, 이게 지금 순서가 유의미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순서가 의미 있게 되는 단어야. 그리고, 우리가 순열의 수를 맨날 순열의 수라고 이렇게 부를 수 없으니까 기호를 하나 도입할게. 그래서 n개 서로 다른 것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자. 얘들아, 기호는 약속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npr을 동일한 사이즈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p를 크게 써주고 n과 r을 여기 쬐끄맣게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작게 쓰셔야 돼요. 약속이에요. 이거 얘들아, 너 이렇게 쓰면 채점자가 감점해도 할 말이 없어. 당연히 감점해야 하는 거야. 표현이 틀린 거니까. 자, 이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중복해서 뽑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R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N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중복해서 뽑을 수가 없으니까 더 많이 있는 것보다 많이 뽑을 수가 없단 말이야, 얘들아. 그리고 이제 0개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너희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너 이거 내가 2번에다 함정 걸어놓으면 너희 다 걸려, 얘들아. 예를 들어서 OPN, OPR 이 들어가 있는 어떤 문제를 풀어. 문제를 풀었더니 답이 R이 마이너스 1, 0, 2, 7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럼 R값의 합을 구하세요 하면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야? 이거 찐이야 아니야? 탈락해야지. 일단 R이 음수일 수 없지. 이거 돼 안 돼? 이건 되지. 돼 안 돼? 되지. 이거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너희가 의식해야 돼. 이거는 당연히 빼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2번에다 박아놓으면 너희 다 7 세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오면은 한번 원본이랑 비교해서 합격 불합격을 한번 따져야 된다, 얘들아. 함정 걸 수 있다. 자, 그럼 NPR을 계산을 할 텐데 NPR의 계산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그냥 원리대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팩토리얼 대승을 이용한 표현법인데 예를 들어 볼게.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의 수로 표현하면 몇 P 몇이야? 4개 중에 순서를 생각해서 3개를 나열하는 거지. 이거야. 그럼 얘들아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3자리가 있는 거지.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가지겠지, 얘들아. A, B, C, D.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지. 그 다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면 100p 25 이거 하면 자리가 몇 개인 거야? 자리가 25개인 거야. 그럼 첫 번째 여기 경우의 수가 얼마야? 100이고 그 다음 경우의 수는 99고 이렇게 하나씩 줄어드는 구조로 나오겠지? 마지막이 누구여야지 자리가 25개가 될까? 70 여기서 이거 빼면 75거든? 76이어야 되더라. 왜냐면 봐봐 여기서 내가 얘를 하트라고 해서 하트가 누구여야지 자리가 25개가 되지를 생각해 볼게. 그러면 여기 안에 자리의 개수는 하트 이상 100 이하의 정수의 개수랑 동일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사이의 정수의 개수는 여기서 이걸 빼. 거기다가 뭘 해야 돼? 1을 더해야지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지. 자리가 몇 개 있어야 된다? 25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100 마이너스 25 더하기 1, 2 하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트는 7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괜찮아? 얘들아 내가 이걸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게 자꾸 자연스러워야지 너희가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어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그냥 계산을 하면 n 그 다음에 n-1 이렇게 하나씩 줄어드는 구조로 만들어질 텐데 마지막이 누구여야지 자리가 알게가 될까를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면 npr은 n, n-1, n-2 마지막에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하트라고 해서 증명을 때려버리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자리의 개수는 하트 이상 n 이하의 정수의 개수랑 동일할 거고 여기 사이의 정수의 개수는 n-하트 더하기 1, 2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인데 몇 개 있어야 된다? r개가 있어야 된다. 하트는 뭐야? n-r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여기가 n-r 플러스 1이구나를 증명해버린 거야 얘들아. 무지성 암기가 아니라 n-r 플러스 1이야. 근데 얘들아 너 여기 못 외울 수 없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헷갈리니까 여기 의식해서 외워야 돼. 지금 외워. NPR 할 때 끝에가 nr 플러스 1이다. 암기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30p 15 10은 어쩌고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일단 스타트가 뭐야? 30 29 가서 마지막은 nr 플러스 1 하니까 얼마? 21까지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게 순열의 수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야. 그냥 나열하는 형태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팩토리얼을 먼저 약속을 하자. 우리말로는 n의 계승. 영어로는 n 팩토리얼. 이거 읽을 때 n 팩토리얼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좀 줄여서 n 팩이라고 읽을게. 근데 얘들아 매번 n의 계승이라고 쓰기도 힘들고 이렇게 쓰는 것도 이상하니까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합시다. 느낌표로. 이게 n 팩토리얼, n의 계승이야 의미야. 근데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은 뭐냐면 얘들아 우리 이어 달리기 뭐라고 불러? 개 주라고 불러. 주가 달리는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어 달리기잖아. 개가 잇는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얘는 승은 얘들아 기본적으로 곱하기의 개념이거든. 차원을 높이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이어 곱하기, 이어 곱하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승은. 그래서 계승의 제일 좋은 의미는 이어 곱하기다. 그래서 n 팩토리얼의 정의는 뭐냐면 1부터 자연수의 n까지의 이어 곱하기 이게 n 팩토리얼이에요. 이게 정의야. 약속이니까 외워. 그런데 우리 구조적으로
이렇게 n부터 내려가는 구조로 뭔가 연산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쓰도록 합시다. n, n-1, n-2, 2, 1. 이게 n 팩토리얼, 줄여서 n팩이라고 읽을게. 이어 곱하기 개념이 잘 돼야지 너희가 팩토리얼 연산을 가지고 놀 수 있어. 하나 졸려? 졸림 쳐서 해. 땀이라도 한 대 때려줄까? 땀 때려본 적 있나? 태어나서?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경험 한번 하게 해줄래? 봐봐. 2어 곱하기 개념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얘들아, 1팩은 정의상 뭐야? 1이지. 2팩은 정의상 뭐야? 2지.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이야. 4, 5, 6팩을 좀 주의해서 외워, 얘들아. 4팩 얼마? 5팩 얼마? 6팩 얼마? 지금 외워. 이런 거 그냥 무지성으로 바로 나와야 돼, 얘들아. 머릿속에 좀 생각 좀 하면서 외우고, 생각 좀 하면서 외우고 해야 돼. 이 정도는 답을 6팩이라고 쓰면 안 되고 계산을 해서 대답해야 돼요. 근데 막 답이 10팩이야. 10팩을 계산해서 내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 얘들아. 말도 안 되잖아. 여기다가 얘들아. 1부터 10까지 다 곱하면 수가 엄청 큰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근데 계산해야 된다. 다시. 4팩 얼마? 24. 5팩 얼마? 120. 6팩 얼마? 720. 그런데 얘들아, 봐봐. 5팩 1부터 5까지 2어 곱하기 에다가 몇을 곱하면 6팩이 될까? 그냥 6 곱하면 1부터 6까지 2어 곱하기가 돼버리겠지. 이거를 내가 그냥 한 칸 이어갔다, 한 칸 전진했다라고 표현할게. 그럼 얘들아, 내가 두 칸 전진해서 8팩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 몇을 곱해야 돼? 7, 8을 곱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7, 8, 7, 56, 56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갖고 놀아야 된다. 다시 3팩에다가 몇 곱하면은 한 칸 전진할 수 있어. 4 곱하면 4팩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몇 곱하면 6팩이 될 수 있니? 4, 5, 6 곱하면 6팩이 될 수 있겠지, 얘들아. 1부터 6까지 2어 곱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이 정도는 괜찮은데 너희가 문자일 때 엄청 못하거든. 여기다가 몇 곱하면 한 칸 전진할 수 있어. n마r 플러스 그냥 1 더 큰 거 곱하면 되는 거잖아. 한 칸 전진하려면. 그럼 뭐가 돼버리는 거야? n마r 플러스 1팩이 되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n팩에다가 n마 1팩에다가 뭐 곱하면 n팩이 돼버려? 그냥 n 곱하면 n팩 돼버리는 거야. n 플러스 1팩 만들고 싶으면 뭐 곱해야 되는 거야? n이랑 n 플러스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지. 2어 곱하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npr이라는 것을 계산하면 한번 점검해보자. n-1, n-2 해서 마지막은 뭐였어? n마-r 플러스 1이었지. 나 이걸 팩토리얼로 표현하고 싶거든. 그러면 지금 앞부분이 좀 빠져있잖아. 2어 곱하기에서 1부터가 아니잖아.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몇을 곱하면은 깔끔하게 1부터 n까지 2어 곱하기가 되겠어. n, r 팩을 곱하면 1부터 여기 자연스럽게 이어가지지, 계속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여기가 뭐가 돼버려? 이렇게 계산을 때리면 n팩이 돼버려서 좋단 말이야. 근데 내 맘대로 이런 거 곱하면 안 되잖아. 내 맘대로 곱해도 되는 수는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야? 1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1로 만들어야 돼, 얘들아. 괜찮아? 그러면 계산해보면 분모는 그냥 착한 사람들은 R로 보여요. 이렇게 되고 분자는 뭐가 돼? n팩이 되는 거다. 그래서 npr을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 팩토리얼을 이용한 표현이 이거다. n마 r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얘들아, 너희 좀 복잡한 문자일 때도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기호화해. 네모, 피, 세모는 네모, 세모로 말해봐. 네모 빼기 세모, 팩. 분자는 네모, 팩이야.
np n마 r 해봐. r팩 n팩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네모 세모로 놓고 계산을 하셔요. 자,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이제 순열의 수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계산을 좀 해보자. npn 해볼게요. 중요하죠. npn의 의미가 뭐야? n개 서로 다르는 것 중에 n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그럼 얘들아, n개를 그냥 다 나열하는 거잖아. 얘들아,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뭐니? n팩이라는 거 알고 있지? 일단 이게 팩트다. 이게 팩트라고 확인되어 있다 지금 우리한테. 근데 얘들아, npn을 이대로 계산을 해볼게. 여기다가 저따 계산을 해보면 분자는 n팩이 되고 분모는 얘 팩이니까 뭐가 돼버려? 0팩이 돼버리지. 근데 얘들아, 0팩은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었거든 우리는. 왜냐면 n팩은 1부터 자연수 n까지의 2어 곱하기였단 말이야. 근데 0팩을 내가 추가로 약속을 할게. 추가 약속을 할 건데 이게 성립하도록 약속을 하고 싶어 얘들아. 근데 지금 팩트가 이렇게 되니까 0팩을 뭐라고 약속을 해야 타당하겠어. 1이라고 약속을 해야지 이 식이 성립해버리니까 좋잖아 얘들아. 그래서 0팩은 이러한 이유로 1이라고 약속을 한다. 알겠지? 너희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0팩은 뭐야? 1이야. 1팩은 뭐야? 1팩도 1이야.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조심해. 약속상 1인 거야 그냥 0팩은. 0팩은 얼마다? 1팩은 얼마다? 4팩은 얼마다? 24. 5팩은 얼마다? 120. 6팩은 얼마다? 720. 갑자기 튀어나와야 돼.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npn은 일단 n팩이라는 것까지와 0팩은 1이라는 것까지 약속을 했고 np0도 생각합시다. 여기다 넣어서 그냥 바로 해버리자. 분자 몇 팩? n팩 분모 0 n팩 분자 몇 팩? n팩 그럼 얼마? 1이고 이제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n개 중에 0개를 뽑아서 1로 나열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뽑고 아무것도 안 나열한다라는 한 가지 상황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상해? 그럼 여기다 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받아들여. 순열의 수의 계산이었어요. 순열은 얘들아 개념이랄 게 진짜 이게 다야. 근데 유형별로 테크닉들이 좀 있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루어 볼게요. 문제 풀면서. 근데 너희 이제 순열을 배울 때는 별로 안 헷갈리거든. 근데 조합을 배우고 나면 순열이 헷갈려. 왜 그러냐면 순열은 그냥 항상 순서가 의미 있는 A라서 별로 헷갈릴 게 없는데 순서가 의미 있는 상황과 의미 없는 상황이 좀 섞여버리면 너희가 이걸 좀 혼동을 가지는 거라서 순서가 의미 있는지 없는지 계속 판단을 해야 된다 스스로. 너무 문장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상황을 판단해야 돼. 예를 들어서 너희 지금 10명이 있는데 내가 2명을 뽑을게. 근데 첫 번째 뽑는 사람 반장, 두 번째 뽑는 사람 부반장 이래. 그럼 순서가 의미 있어 없어? 이건 의미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곱하기 몇이야, 그냥? 10 곱하기 9가 되는 거지. 그런데 너 10명 중에 내가 2명을 뽑을 건데 그냥 주번 2명을 뽑을 거야. 똑같은 일을 하는 두 번을 뽑을 거야. 그럼 첫 번째 뽑는 경우의 수는 10이고 두 번째 뽑는 경우의 수는 9인데 그래서 92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얘들아, 내가 주번 2명을 뽑을 때는 처음에 10명 뽑고 두 번째 9명 뽑았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그러면 A 뽑고 B 뽑는 거랑 B 뽑고 A 뽑는 게 같게 세져 있는 거야, 다르게 세져 있는 거야, 지금? 다르게 세져 있는 건데 얘들아 이렇게 뽑아서 두 번 하나 이렇게 뽑아서 두 번 하나는 똑같아 달라. 똑같이. 그러니까 내 지금 틀렸지 얘들아. 그러니까 순서가 의미를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동등한 자격의 2명을 뽑으면 한 번에 뽑아야 돼. 그래서 이제 10시2가 되는 거지 나중에. 그래서 이런 거 계속 주의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문제 풀면 좀 틀려야 돼. 틀리고 자꾸 피드백을 해놔야 된다. 풀어볼게요. 자, 1, 2, 3등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 그냥 간단하게 말해라. 이러면 이렇게 생각해. 1등, 2등, 3등. 1등을 정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에 2등을 정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3등을 정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지. 근데 순열의 수로 표현한다면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6P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써도 돼, 얘들아. 이렇게 쓰고 답내도 돼.
근데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쉬운 거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 자, 다음 6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이런 거 중요하다.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구하래. 여기서 얘들아, 4자리 자연수 중에 여기에 조건이 걸려 있는 거거든. 여기에 누가 오면 안 돼? 0이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자연수 만들 때는 최고 자리 숫자 0 오면 안 된다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0이 들어가면 난이도가 올라가겠지. 자,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경우의 수 5가지지.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고,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 3가지. 이렇게 해서 그냥 풀면 되고, 굳이 순열의 수로 표현해 본다면 여기 오는 경우의 수 5가지 한 다음에 뒤에 몇 피 몇이라고 말할 수 있어. 5p3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얘들아, 너희 근데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할 때 문제가 계속 변형될 거 아니야. 그때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전략을 잡는 기본적인 원칙은, 일단 경우의 수를 세는 대원칙은 중복과 빠짐없이 센다야. 그냥 그게 전부야.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조건을 먼저 해소해 줘야 돼. 이게 조금 두루뭉실한 말일 수 있는데 머릿속에 근데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이 걸려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해 주거나 그 부분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따가 선생님 문제 나오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이 말 좀 기억하고, 얘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게 뭔 말인지. 배수 판별법 나온 김에 한번 합시다. 얘들아, 2의 배수가 될 조건은 끝자리 수가 1의 자리 수가 뭐 또는 뭐 0 또는 짝수. 3의 배수가 될 조건은 각자리 숫자의 총합이 3의 배수, 각자리 숫자의 총합이 3의 배수. 4의 배수가 될 조건은 뒤에 두 자리가 00 또는 4의 배수. 5의 배수가 될 조건은 1의 자리 숫자가 0 또는 5. 6의 배수가 될 조건은 뭐야?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여야 돼. 그래서 2의 배수가 될 조건과 3의 배수가 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 적어도 하나를 만족해야 되니.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리고 해야 돼. 7의 배수가 될 조건은 고등교과에 없어. 안 나와. 8의 배수가 될 조건은 뒤에 세 자리 숫자가 빵빵빵 또는 8의 배수면 돼. 9의 배수가 될 조건은 각 자리 숫자의 총합이 9의 배수면 돼. 3의 배수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10의 배수가 될 조건 뭐니? 1의 자리 숫자가 0 또는 1의 자리 숫자가 0이어야 돼.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오늘. 또는 2의 배수 그리고 5의 배수면 돼. 얘들아. 넘어갈게요. 이제 얘들아,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할 건데, 이웃할 때랑 이웃하지 않을 때야. 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B, A, L이 서로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거든. 이게 원리를 알아야 돼. 왜냐면 자꾸 변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논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 푸는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거 변형해서 사용해야 돼. 일단 문제 자체는 이런 거야.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 3개의 문자가 서로 이웃하게 나열을 하래. 그럼 6개 문자가 R, Z, I 이렇게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B, L, A, R, Z, I 이런 게 우리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경우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일단 컨셉이 이거야. 이웃해야 하는 것들을 한 묶음 취급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계산을 할 때는 나머지 각각을 한 묶음 취급해줘.
지는 지 혼자를 각각을 하나의 묶음으로 봐. 그래서 그 후에 그러면 한 묶음이 있고 나머지는 각각이 한 묶음이 있으니까 묶음이 여러 개 있겠지. 그 여러 개의 묶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주고 거기다가 묶음 안에서의 경우의 수를 곱해준다. 해볼게. 이 문제를 예시로 접근해 볼게요. 세 개가 이웃해야 돼. 어떻게 취급한다고? 한 묶음 취급한다. 일단 잘 보이니 거기? 한 묶음 취급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취급해? 각을 한 묶음 취급한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럼 묶음이 몇 개 있어 지금? 4개 있지. 지금 4묶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팩 24가지. 그럼 이 24가지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R, BAL 묶음, Z, I 24가지 중 한 가지 경우겠지. 근데 이 한 가지 경우 안에서 얘들아 BLA가 BAL로 있을 수 있고 BLA로 있을 수 있고 얘들아 이렇게랑 이렇게를 하나로 세야 돼? 2개로 세야 돼? 다 다른 걸로 세야 되겠지. 그럼 얘들아 이 한 가지 경우마다 몇 개씩 생겨? 6개씩 생기지. 그래서 이 한 가지 경우마다 6개씩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6의 의미는 뭐냐면 BAL 3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3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얼마? 3팩.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얘가 바로 뭐냐면 묶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 3팩의 의미가 뭐야 여기서? 묶음 안에서의 경우의 수를 뜻하는 거다. 알겠지? 이게 그냥 근데 얘들아 곱하기는 순서 바뀌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묶음 안에서 순서를 먼저 생각해. 그럼 몇 가지야? 3팩이지 얘들아. 묶음 안에서 경우의 수 3팩. 그럼 묶음이 이제 고정돼 있는 거야. 묶음 안에서 순서가. 그리고 이제 내 묶음을 그냥 돌려버리는 거야. 나열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 똑같이 나오면은 일관되게 이렇게 해, 얘들아. 그래야지 좀 왔다 갔다 하면 실수 생기니까. 이렇게 해 버릇하세요. 근데 굳이 바꿔서 하는 이유는 이런 시선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 이웃할 때 테크닉. 두 번째는 이제 이웃하지 않을 때 테크닉도 중요한데. 자, 멕시코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MXO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MXO, E, I, C 6개 문자를 나열하는데 이 3개가 이웃하지 않아야 돼. 너 여기서 조금 오해하는 게 뭐냐면 3개가 동시에 붙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 아니라 셋 중에 어느 2개도 이웃하면 안 된다. 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2개만 붙어 있어도 안 된다는 소리 한마디로. 다시 M, X, E, O, I, C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해 안 해 지금 이거? M, X, O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저 셋 중에 어느 2개도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해 받아들이라고. 그럼 얘 2개가 이웃해버렸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다. 알겠지? 이거는 관례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매한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조금 애매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야.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투 스텝으로 생각해서 풉시다.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해. 그리고 그 사이랑 양 끝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나열해 주는 거야. 나열한 것들 사이와 양 끝에
나머지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이 나머지겠지. 배치한다. 혹은 나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웃 가능한 것들은 누구야? 이 세 개가 이웃해도 되는 거지. 별로 상관없는 애들이지. 그럼 얘 세 개를 먼저 나열하자. 이 세 개를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 3 팩토리얼이겠지, 얘들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E, C, I 6가지 중 한 가지 경우겠지, 이게. 그리고 얘들아, 내 지금 문자를 3개 나열했잖아. 그럼 하이랑 양끝은 몇 개 생길까? 4개 생기지, 얘들아. 왜냐면 얘 오른쪽에 하나 생기고 얘 오른쪽에 하나 생기고 얘 오른쪽에 하나 생길 거 아니야. 거기다가 맨 앞에 하나만 추가되니까 3개 나열하면 그냥 하나 더한 4개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너희 나중에 이게 많아지면 다 일일이 세면 안 된단 말이야. 알고 있어야 돼.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얘들아 6개를 일렬로 나열하면은 6팩이겠지 일단. 사이랑 양끝이 몇 군데 생기겠어? 7개 생기는 거야.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에다가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이랑 양끝이 4개 생기는데 얘들아 M을 먼저 배치를 때려. M을 배치하는 경우수 몇 가지야? 4가지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N을 배치해봐. X를 배치해봐. 그럼 몇 가지야? 3가지지. 얘 또는 얘 또는 얘. 그 다음에 O를 배치해봐. 경우수 몇 가지야? 2가지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O, E, M, C, I, X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거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할 때 사이랑 양끝이 4군데 생기잖아. 그럼 이거를 얘들아 순열의 수로 표현해봐. 그럼 뭐가 돼? 4P, 3이 되는 거라서 3팩한 다음에 4자리 중에 3개를 선택해서 1로 나열한다로 그냥 해버린다, 우리가. 한 번 더 연습해볼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렇게 7개가 있어요. 7개를 1로 나열할 건데 이 3개가 어느 2개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봐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나열해. 그럼 얼마? 4팩. 그러면 4팩 중 한 가지가 이런 경우겠지. 그럼 사이랑 양끝이 몇 개 생겨? 5개 생기겠지. 그래서 5, P, 3 때려버리면 된다. 괜찮아? 지금 얘들아 너희 이거 이웃할 때랑 이웃하지 않을 때랑 다 풀어내. 특히 이웃하지 않을 때를 잘해야 되거든. 이웃할 때는 조금 연습하면 잘해져서. 근데 얘들아 나 봐. 너희가 직접적으로 이웃하지 않을 때 이 문제가 아니어도 이 문제 상황으로 바꾸어서 풀면 쉬울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상황 변환을 잘해야 된다. 특히 비의자 문제를 이걸로 자꾸 풀어서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우리 문제 있으니까 지금 풀어. 지금 이거 지금 푸세요. 자, 푸세요. 같이 풀어볼게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거 쓰면 좀 편안하거든. 이웃하지 않을 때로. 근데 너희가 얘들아 여기서 무조건이 없어. 어떨 때는 그냥 노가다 하듯이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건이 조금 힘든 조건이라면.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많이 연습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 이 부분은. 봐봐. 자리가 이렇게 흔들지 마. 자리가 이렇게 8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빈자리가. 일단 노가다 하듯이 해볼게. 이렇게 푸는 건 아닌데 한번 시도해볼게. 그러면 학생 4명을 여기다가 이제 앉힐 건데 어느 두 학생도 이웃하지 않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두 학생 사이에 비밀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 가장 테크닉 하나도 안 쓰면은 학생 4명이 들어갈 자리를 택하고 학생을 앉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자리를 택하고 학생을 앉힌다. 이 방법이 되게 고난이도에서 써야 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볼게, 얘들아. 그럼 자리를 정하는데 그게 조금 노가다지.
얘를 기준으로 한번 자리를 정해보자. 여기 사람 많죠? 이렇게 표현하자. 사람 많죠? 그러면은 이렇게 앉힐 수 있지. 이렇게 앉힐 수도 있지. 그러면 이 세 자리에선 다 한 거고 이 두 자리를 해놓고 여기를 한 칸 밀어서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다 노가다를 세. 그럼 여기 노가다를 세서 여기 경우의 수가 하트같이 경우에 나왔다고 쳐. 그럼 이 자리를 정하는 방법 수가 같은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실제로 학생을 안 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팩이 이렇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한번 소개는 할게. 근데 이 문제 자체를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발상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거든. 상황 자체를. 여기서 학생 4명과 4명을 여기다 앉히는 상황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비느자, 비느자 C, 비느자 D. 그러면 비느자 4개, 인간 4명.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마치 A 비느자, B 비느자, 비느자, C 비느자, D로 나열했다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열로 생각을 한번 바꿔주는 거거든. 그래서 다음 상황을 A, B, C, D 4명과 비느자 서로 구별하지 않으니까 를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추가되어 있는 거냐면 A, B, C, D는 뭐 하면 안 된다? 이웃하지 않는다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래서 저 8개를 나열하는데 A, B, C, D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 로 상황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해볼게. 그러면 이웃하지 않으니까 이 테크닉 쓰는 거지. 이웃 가능한 것들 먼저 나열해서 그 사이랑 양 끝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 나열하는 거야. 그럼 이웃 가능한 것들은 지금 이 4개지. 얘들아, 비느자는 서로 구별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 이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수 몇 가지야? 구별하지 않을 거야. 이 4가지를 일렬로, 이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수 몇 가지? 한 가지야. 그냥 무조건 이 모습이야. 비느자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오면 비느자 4개가 나열됐거든. 그럼 그 사이랑 양 끝은 몇 개가 생기겠니? 5개가 생기겠지. 셋, 넷, 다섯. 그럼 여기다가 이제 A, B, C, D를 다 배치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냥 몇 P 몇 하면 돼? 5P, 4 하면 돼.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을 바꿔서 풀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조건이 좀 추가로 돼 있으면 이렇게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첫 번째처럼 푸는 거고. 근데 이건 지금 압도적으로 이게 편하니까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최적화야, 얘들아. 다시 한번 해놔, 얘들아. 이거랑 57번도 이렇게 푸시면 돼요. 지금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답 체크하거나 필기하지 마세요. 같이 풀어볼게요. 자, 6개의 의자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데 여자 2명, 여자 2명을 이렇게 잡자. 여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구별해야 돼. 다 다른 거야. 남학생 3명이 있대. XYZ로 할게요. 그래서 이 5명을 의자에 앉혀. 근데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얘들아, 빈자리가 몇 개 생겨? 1개 생기지. 그래서 이렇게 빈자리가 하나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여자 둘, 남자 셋, 빈의자 하나를 일렬로 나열한다는 상황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추가되어 있는 거야? 여자가 이웃하지 않는다. 즉 A랑 B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을 변환시켜보면 이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A랑 B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럼 이제 이웃하지 않을 때 테크닉으로 넘어가서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을 해. 얘들아, 이 4개를, 이게 4개가 지금 서로 다 다른 거지? 이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니? 4팩이지. 여기까지 오면은 예를 들어서 X, Y, Z, B의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이랑 양 끝은 몇 개가 생겨? 넷, 5개. 이렇게 5개 생기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자를 하나씩 배치하는 거니까 뒤에다가 몇 피 몇? 5P2 해서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의 전환이 중요하다. 집에 가서 다시 풀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들이 있어. 그 이것저것들 중에 교대가 있거든. 교대라는 건 뭐 반복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교대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포메이션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포메이션을 잡고, 모양을 잡고, 모양이라고 하자. 배치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나열할 건데, 남녀가 교대로 서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는 거야. 교대지, 그게 바로. 그러면 포메이션을 먼저 만드는 건데, 경우를 나눠보면, 모양으로 경우를 나누면 앞에가 누굴 수 있어? 나 지금 동그라미 하트로 해볼게. 앞에가, 맨 앞에 서는 게 남자일 수 있지. 그럼 동그라미 하트, 동그라미 하트, 동그라미 하트. 이 모양, 이 포메이션이 가능하지. 또는 하트 동그라미, 하트 동그라미, 하트 동그라미. 이 포메이션이 가능하지, 얘들아. 그래서 포메이션 잡고 그 다음 배치해버리는 거야. 얘들아, 이 모양에다가 남자 3명 배치하는 경우 수 몇 가지야? 3팩이지. 이 모양에다 여자 3명 배치하는 경우 수 몇 가지야? 3팩이야. 다를 이유가 없으니까 똑같겠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다 2배 하면 답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 잡고 하면 되는데, 이거 좀 주의를 해야 되더라. 이 숫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얘들아, 이 상황에서 남녀가 교대면은 모양이 어때야 되니? 반드시 맨 앞에 오는 게 누구여야 돼? 반드시 남자여야지만 교대가 가능해져, 얘들아. 여자가 먼저 오면 남녀 교대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 숫자 상황에서는. 그래서 숫자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무지성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양 잡고 배치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돼.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얘들아, 조건 있는 것부터 해소하려고 자꾸 덤벼야 된다. 이거 하나 풀게. 이웃할 때랑 이웃하지 않을 때가 섞여 있으면 이걸 같이 써주는 거야, 얘들아. 얘랑 얘를 해볼게. NO는 이웃하고 WY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래. 그럼 남은 문자가 NOWY RA 이렇게 남아있지. 그러면 일단 이웃해야 돼. 어떻게 해? 한 묶음 취급해. 그리고 나머지는 각을 한 묶음 취급한다. 묶음 몇 개 있어? 5개 있어. 그러면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이 두 묶음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나열해. 그럼 이웃해도 되는 게 누구야? 이 묶음, 얘지.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수 몇 가지? 3팩토리얼이야. 예를 들어서 NO, R, A 이렇게 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NO랑 ON이 다른 거니까 묶음 안에서 경우의 수를 곱하자. 그럼 몇 가지? 2팩이겠지. NO, ON. 그래서 NO까지 확정이 난 거야, 이러면. 이 상태야, 지금 여기까지 오면. 그러면 아직 내가 지금 2개 배치를 안 했지. 그러면 사이랑 양끝이 몇 개 생겨? 4개. 그래서 4개 중에 순서를 생각해서 2개를 배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섞어서 쓰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나와, 얘들아. 그래서 각각을 잘하고 섞었을 때도 잘하고 하면 돼. 근데 이제 이걸 먼저 쓸까 이거 먼저 쓸까는 살짝 경험적으로 하게 돼 있지, 얘들아. 넘어갈게요. 봐봐. 남자 셋, 여자 4명의 일렬로 나열인 거나 마찬가지야. 뭐 스카를 들어간다고 해도. 양 끝에 남학생이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근데 여기 남자가 오게 하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지금 남자한테 조건이 걸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 끝에 조건이 걸려 있는 거잖아. 양 끝을 먼저 해소해, 얘들아. 그럼 여기 남자 정하는 방법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럼 여기 남자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여기 남자 정하는 방법 몇 가지야? 두 가지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남 5명 그냥 배치해버리면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조건을 먼저 해소한다라는 게 그 컨셉이 중요하다. 한 번 더 해볼게. 얘들 알파벳 몇 개야? 지금 손으로 세. A, B, C, D 이거 한 번에 지금 몇 개야? 26개지 알파벳. 그 중에 모음 몇 개? 아, 에, 이, 오, 우 5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5개만 모음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음이고. 이게 모음 5개, 자음 21개인데 이게 나오는 게 근래에 본 적이 없어.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나오는 게 본 적이 없으니까 자음 몇 개인지는 안 외워도 될 것 같아. 나도 지금 살짝 불안하거든. 살짝 불안한데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시험장 혹시 나오면은 이거 알파벳 한번 세 얘들아. 모음 5개는 중요하겠죠. 어,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되는데 그럼 다리가 일단 몇 개 있는 거야? 6개가 있는데 여기 자음이 와야 되고 여기 자음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모음의 동그라미를 칠게. 모음, 모음. 그럼 여기 여기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된다는 조건이 걸려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해소해. 여기 자음 배치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가지 지금 자음 배치됐어. 여기 자음 정하는 방법 몇 가지야? 그럼 여기까지 자음 배치됐어. 그럼 4자리 배치하는 건데 그냥 조건 안 걸렸으니까 4팩 때리면 되겠지. 조건을 먼저 해소한다. 이거 다 똑같거든 진짜. 근데 이제 너희가 좀 경험치를 늘려야 돼. 많이 풀어가지고. 해볼게. 눈이 하얘져가지고 좀 무섭네. 자, 볼게. 지켜보고 있다. 자, 부모를 포함해서 5명이 가족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앞줄에 2명이 있고 뒷줄에 3명이 있어. 이제 부모가 2명이고 나머지 3명은 자녀야. 부모가 같은 줄에 서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지금 조건이 누구한테 걸려 있는 거야? 부모한테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먼저 해소해야 돼. 그래서 부모를 먼저 배치하는 거야, 이러면. 그럼 얘들아, 엄마, 아빠의 자리를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엄마, 아빠가 들어갈 자리를 정하는 거. 하나, 둘, 셋, 3가지야. 이거는 자리만 정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엄마, 아빠 해야지? 까지만, 계획만 한 거야. 아직 배치는 안 했어. 그럼 이제 엄마랑 아빠를 그 다음에 배치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가지야. 그럼 이제 엄마, 아빠 배치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자녀 3명은 조건이 안 걸려있지, 얘들아.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3팩 때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을 먼저 해소하려고 덤벼야 된다. 너 여기서 실수 나오는 거거든. 여기서 이제 사물 한다거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거 순서를 생각 안 해가지고 이걸 안 해가지고 틀린다던가 그렇게 많이 틀릴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많이 틀리고 피드백 해놔. 너희 틀리면 얘들아 틀렸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왜 틀렸는지 계속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그래야 똑같이 안 틀리니까. 그래서 너희 경우의 수 순요 조합은 푸는 시간보다 그거 피드백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해 얘들아. 푸는 건 금방 풀어버리기 때문에. 자,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A, B 사이에 한 명만 들어가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근데 이게 일종의 얘야. 일종의 이웃할 때 테크닉의 좀 변형이거든. 순서를 바꿔서 해볼게. X, Y, Z, W 이렇게 6명을 세우는데 A, B 사이에 한 명의 학생만 들어가도록 하래. 예를 들어서 A, X, B, Y, Z, W 뭐 이런 거지. A랑 B 사이에 인간 한 명. 그러면 이제 이런 전략을 할 거거든. 묶음을 먼저 완성을 하고 묶음을 나열할 건데 일단 세 자리에 A, B가 들어가도록 하는 묶음을 하나 완성할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 A랑 B, B랑 A를 정하는 방법 몇 가지야? 2가지가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A랑 B의 자리가 결정이 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사이에 낄 인간 한 명 정해. 그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럼 여기 한 명 인간 껴에 들어온 거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픽스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묶음이 완성됐어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을 한 묶음으로 바라봐.
그래서 이 네 묶음을 그냥 돌려버리면 조건을 만족해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네 묶음을 나열하는 경우수 몇 가지야? 네 묶음을 1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합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거를 순서 바꿔서 한 거예요. 묶음을 먼저 완성하고 묶음 둘을 나열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착한 사람 눈엔 사로 보일 거예요. 잘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선생님 점검한 거예요. 네 명이었죠? 사가 맞아요. 한번 다시 하자. 처음에 뭐해? A의 B 선후를 정하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이번엔 B, A를 예로 들어볼게. 그 다음에 한 명 낑길 인간 정하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X를 낑겼다고 해볼게. 그럼 이렇게는 픽스 시켜놓고, 즉 묶음 안에서의 순서가 결정이 나버렸고, 남은 각각을 하나의 묶음으로 바라본 후 몇 개의 묶음을 1로 나열해? 4개의 묶음을 1로 나열하면 되는 거다. 이 유형이 조금 중요하거든. 시험에 많이 나와서. 지금 1575번부터 쭉 풀어 얘들아. 이어서 마무리 해볼게요. 사전식 배열 해봅시다. 알파벳의 사전식 배열. 수를 나열할 때 크기 순 나열. 뭐 이런 걸 해볼게. 5개 숫자를 한 번씩만 써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 작은 것부터 나열할 때 78번째 오는 수를 구하래. 제일 작은 숫자 뭐야? 1203, 12345가 되겠지. 괜찮아? 1, 2, 3, 4, 5. 두 번째 작은 수 뭐야? 세 번째 작은 수 뭐야? 네 번째 작은 수 뭐야? 다섯 번째 작은 수 뭐야? 1, 2, 5, 1, 2, 5, 3, 4. 1, 2, 5, 4, 3. 이거 노가다 많이 해보면은 좀 경험치가 생겨서 좋아, 얘들아.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78번째 오는 수를 구하래. 그럼 얘들아, 여기서부터 78번 가는 건 에바지. 너 중간에 무조건 틀려. 그러니까 적당히 좀 뛰어넘어가야 돼. 봐봐. 맨 앞에 1로 시작하는 수 몇 개 생겨? 4팩 몇 개? 24가지. 여기서 누적으로 24개 생기는 거야. 그러면 잘 봐. 내 질문에 대답해. 1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수 뭐야? 다시 이상하게 말했어. 24번째 수는 뭐야? 1. 이게 24번째 수지. 1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수. 그럼 얘들아, 25번째 숫자는 2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수겠지. 그럼 2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수는 이게 몇 번째 수다? 25번째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78까지 가는 것도 에바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조금 더 뛰어넘어가야지. 다시 2로 시작하는 제일 작은 수 뭐야? 몇 개 있어? 말을 못하네 오늘. 2로 시작하는 수가 24개 있죠? 누적으로 몇 개 있어? 48개 있어요. 그럼 좀 더 뛰어넘시다. 3으로 시작하는 수 몇 개 있어? 그럼 여기까지 누적으로 몇 개야? 72.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 72번째 숫자는 뭐야? 3, 5, 4, 2, 1이겠지. 그게 72번째 숫자지. 73번째 숫자는 뭐야? 4, 1, 2, 3, 5겠지, 얘들아. 그러면 4로 시작하는 수도 24개가 있을 거라서 여기까지 누적으로 96개 있는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78번째 숫자의 맨 앞은 뭘까? 일단 4여야 되겠지. 근데 지금 너무 멀리 왔지. 그럼 여기서 되돌아가자니 좀 78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너무 멀리 온 거야. 다시 해야 돼. 4, 1 다시 합시다. 4, 1로 시작하는 숫자 몇 개 생겨?
3팩 생기니까 6개여서 여기까지 누적으로 몇 개야? 78이지. 그러면 78번째 숫자라는 건 4L로 시작하는 제일 큰 수인 거야. 그럼 4L로 시작하는 제일 큰 수는 누구니? 그래서 이게 78번째 숫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할게. 79번째 숫자 말해봐. 4, 2로 시작하는 제일 작은 수겠지. 얘가 70 몇 번째? 79번째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뛰어 넘어가다가 근처에서 마이크로하게 가져야 된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6건 문제가 나오겠죠. 나랑 같은 상태네. 7개 문자를 일일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얘들아, 6건의 이제 발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전체 사건이 있는데, 전체 사건을 경우의 수가 뭐, 하트 가지야, 경우의 수가. 이 전체를 예를 들어서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볼게, 상황을.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저 전체 하트 가지 경우가 중복과 빠짐없이 4가지로 다 나누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중복과 빠짐없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가 A, B, C, D면 A에서 D까지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하트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얘 또는 얘가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구하고 싶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C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이게 정방향의 사고야. 그냥 원래 정방향의 연산과 사고란 말이야. 근데 이거 조금 얘 각각이 구하기 힘들 때도 있고 3번 하는 게 귀찮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거를 우리가 각각을 구해서 더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누구에서 누구 빼자. 하트에서 D 빼서 구하자. 이런 발상이 여사건의 방향이지. 역방향의 발상이지. 그래서 이게 여사건의 발상이야. 이게 그냥 정방향의 사고고. 그래서 이렇게 하던가 편하게 하면 돼. 근데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으면 보통 이게 편할 때가 많으니까 우리가 여사건을 썼던 거지. 상황을 잘 나눠서 접근해야 돼. 얘들아, 여사건으로 할 때 2점이 있어야 여사건으로 하는 거야. 2점이 없는데 굳이 여사건을 할 필요는 없어. 여사건 잘 못하겠으면 그냥 정방향으로 구해도 좋고. 해볼게. 얘들아, 7개 문자를 일로 나열하는데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같은 문자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 같은 문자 있니? HUNGARY 같은 문자 없지? 이거 같은 문자 함정으로 넣어놓으면 너희 엄청 당한다. 같은 문자 한 번씩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7개 문자를 일로 나열하는 거랑 이 4개 문자를 일로 나열하는 건 다른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야. 왜? 여기 뭐가 있으니까. 같은 문자가 있으니까 좀 다른 상황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하라고. 나는 무죄다. 이거는 근데 이 함정은 많이 안 걸어서 괜찮아. 해볼게. 일단 조심해. 자, 그럼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냥 7개 문자를 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7팩이 되겠지. 7팩은 6팩에다가 7 곱하면 되는데 계산하고 있지 마, 얘들아. 나중에 필요할 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볼 건데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7에서 모음 자음으로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모음 오는 경우 있을 테고 모음 자, 이렇게 저 7팩까지 경우가 이 4가지 상황의 중복과 빠짐없이 다 나누어진단 말이야, 얘들아.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1, 2, 3, 4 중에 몇 번 경우니?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니까 이 3가지 경우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가 A, B, C라고 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건 A 뿔 B 뿔 C를 구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근데 7팩은 이미 구해놨지. 우리 구하기도 쉽고. 그러면 이제 여기만 구해서 그냥 7팩에서 D 빼야지. 이렇게 그냥 구하는 발상인 거죠, 사건 이용해서. 이거 구해봅시다. 얘들아, 양쪽 끝에 자음이 오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여기 조건 걸려있으니까 여기부터 해줘야 되겠지. 여기 경우의 수 몇 가지? 하면 모음에 동그라미를 쳐놓을게요. 모음.
모음이 2개, 자음이 5개야. 여기 자음 배치하는 경우수 몇 가지? 5가지. 여기 자음 배치됐어. 여기 자음 배치하는 경우수 몇 가지? 4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조건이 안 걸렸으니까 그냥 5팩 하면 되겠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20 빼기 20 곱하기 5팩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얘들아 각각을 계산할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해야 하겠어? 5팩으로 묶어버려야 되겠지 얘들아. 5팩으로 묶으면 여기 뭐뭐 남아? 76에 40이 남지. 40에서 20 뺐으니까 2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계산하셔야 돼.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한 문제풀이였다. 넘어갈게요. 얘들아, 근데 너무 무지성으로 여사건 쓰지 말고 생각하고 쓰고, 그리고 너 여사건 쓸 때 종종 오해하는 게 있거든. 얘들아, 어떤 실수 A가 있어. A가 0보다 크다의 여사건은 뭐야? A가 0보다 작다야? 작거나 같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조심해. 어, 얘들아, 우리 강의실에 성인이 있다의 부정을 해봐. 성인이 있다의 부정은 성인이 없다야? 맞잖아. 왜 내정치하고 있어? 성인이 있다의 부정은 성인이 없다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은 얘들아 아니다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예시가 좀 별로였네. 다시 A, B가 얘들아 부정이란 단어가 명제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쓸게 얘들아 별거 아닌 말이잖아. A랑 B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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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0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로 했다고 해보자. 얘들아 A랑 B 중에 0이 있다는 1, 2, 3 중에 뭐야? 얘가 0이 있다지 얘들아. A랑 B 중에 0이 있다. 그럼 그걸 부정하면 0이 없다로 해야 되니까 4번 상황이 되는 거다. 혹은 얘들아 A랑 B가 모두 0이다는 뭐야? 이 상황이지. 그럼 얘들아 A랑 B가 모두 0이다를 부정하면은 A랑 B가 모두 0이 아니다야? 아니지. 이거 부정은 못 해야 돼. 이거 돼야 되지. 그러니까 A랑 B가 모두 0이다의 부정은 0이 아닌 게 있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사건 쓸 때 이런 거 좀 상황을 잘 구별하라는 말이야. 문제 풀면서 봐야 돼. 오늘은 진도를 좀 많이 안 나갈게 얘들아. 그래서 순열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조합을 마무리하고 상황 봐서 행렬까지 마무리할게요. 지금 남은 시간에 과제 안 된 거 문제 좀 풀고 질문 좀 해 얘들아.